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7일입니다.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눈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눈은 한동안 이어질 것 같거든요. 9일 그러니까 모레까지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빙판길이 형성돼서 이 사고 우려도 높습니다. 운전하시는 직업, 뭐 택배 기사님들 또 버스, 택시 기사님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 1월 7일 오늘 있었던 일들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을 주제로 삼고 있는 유튜버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소식, 또 광주의 또 일자리, 소득 수준, 이 경제의 규모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출입처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좀 좋은 소식입니다. 2년 연속 생산 대수가 5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광역시 한복판이죠. 광천동에 자동차 이 생산 기지 공장을 갖고 있는 곳은 이 광역시에서 이렇게 한복판에 있는 곳은 광주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만들면은 거의 이제 생산해서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목포항으로 이렇게 이제 차를 싣는 이 트레일러에 이렇게 가서 이제 가는 모습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아 자동차 출퇴근 시간 이제 업무 교대 시간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작업복 입은 기아 직원분들 또 협력업체, 하청업체까지 하면 광주 경제의 거의 이제 첫 번째 핵심 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생산 대수가 2년 연속 50만 대, 이 50만 대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살펴봤더니 광주에서 이 직접 만들고 있는 자동차, 우리의 이제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옆 동네 주민들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어떤 차를 만드냐? 이 스포티지, 셀토스, 소울, 이 봉고 트럭, 1톤 트럭이라고 할 수 있는 봉고 트럭, 이 버스, 군용 차량들, 이 광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들, 누가 살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사죠. 우리 주변에 이제 가족들, 친구들이 기아차, 삽니다. 이 차는 광주에서 만든 차인데, 이 51만 대를 작년에 이제 팔았다는 소리인데, 내수, 이 국내 내수, 이 18만 대가 이제 내수, 그리고 수출이 33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든 이 기아 자동차에 만들어졌던 이 자동차들, 앞서 말한 이 5가지 종류의 자동차가 거의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 만들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의 또 광주도 수출로 먹고 산다. 만든 차들이 수출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은 지금 뭐 환율 같은 거 볼 수 있죠. 환율, 고금리, 또 이제 미국의 관세, 트럼프. 이게 이제 아주 먼 나라의 트럼프 뭐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다는 소리죠. 바로 우리 광주의 집값, 아파트, 부동산 이런 영향들, 이 기아 자동차, 이 광천 재개발도 있지만, 이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이 광주의 이제 근로자들, 일자리들이 많아져야지 이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가 될 거고, 광주도 이제 비싼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당 3천만 원, 평당 분양가 2,500만 원 넘어서 고가의 하이엔드를 표방하는 아파트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받쳐줄 만한 이 고액 연봉자들. 근데 제조업은 거의 씨가 말랐다. 기아 자동차 빼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차 빼놓고는 산업 구조가 좀 이렇게 척박합니다.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이 가전산업이라는 게 뭐 해외로 생산 물량이 많이 이전하고 라인들이 이제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을 의존하는 1차, 2차 협력업체들, 기술이 낮죠. 이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어쨌든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이 2년 연속 생산 대수 50만 대 이 내수와 수출에서 선전했습니다. 한때 100만 대 생산 목표를 광주시장 윤장현 시장이 그렇게 이제 내세웠던 꿈 같은 신기루 같은 일이 있었는데 50만 대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잘 돼서 말대로 이제 60만 대, 70만 대, 80만 대 하려면 히트작들이 좀 나와야죠. 글로벌 시장에서 빵빵 터질 만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스포티지 21만 대, 셀토스 16만 대. 이게 이제 원투펀치, 쌍두마차다.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효자 상품, 스포티지, 셀토스. 그리고 3등은 소울입니다. 유럽에서 박스형 차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이 소울이 6만 대, 봉고 트럭 꾸준히 나가죠. 이 봉고 트럭도 한 8만 대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 버스 군용 차량도 4천여 대가 수출길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광주 이 중심 가까운 광천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에서 작년에 50만 대 넘는 차량을 생산해서 국내와 내수해서 잘 팔았다. 예, 우리 광주 경제를 견인해서 잘 나가고 있다. 올해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는 좀 관세 문제들 트럼프 관련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이게 뭐 우리 이제 광주에 있다 보니까 지방대학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벚꽃 핀 순서대로 대학교 지방대학은 망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학력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이 지방은 특히나 이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광주 전남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서울로 간다, 무조건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인서울 가려고 하고 여기 지금 광주를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대학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 대학도 등록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 그래서 등록금을 14년, 15년째 계속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동신대. 광주, 전남은 이제 주요 대학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겠죠. 모두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학교 등록금은 그대로다. 학생들 학부모들은 좋죠. 예. 그런데 대학 사정은 열악하다 보니까 반대 급부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교수님들 영입을 할 수가 없죠. 연봉을 높게 줘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연봉까지 낮으면 좋은 교수님이 좀 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고 연구 개발 투자, 학교 시설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교과부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이제 작년보다 5.49% 올려라. 그래, 즉 올리려면 올려라. 5.49% 한해서 올려라. 물가 상승률 감안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무작정 이거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올리다 보면 이 교과부 정부에서 주는 이 장학금 지원 제도, 이 대학 재정 사업에 좀 찍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못 받아. 그럼 학생들은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를 선택을 하거든요. 장학금 안 준다. 금방 알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 신입생 충원을 못 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달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 대학은 소멸, 망하게 된다. 문을 닫게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남대, 순천대 국립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사립대들,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서강대, 국민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잘 나가는 학교들이 등록금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럼 지방도 좀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될 이 학부모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재수를 해서 이번 이제 대학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등록금은 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예. 그러면 등록금이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 이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금 등록금이 200만 원 선입니다. 200만 원 왔다 갔다 좀 하는 거죠. 이건 뭐 예전에 비해서도 크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아요. 제 대학 다닐 때가 140, 5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시간이 한 20, 30년 흘렀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안 올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대는 인문계가 한 290만 원, 이 자연대는 380만 원 정도. 조선대가 좀 더 비싸죠. 사립대다 보니까. 나머지 대학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등록금 인상 그 분위기가 올해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 이제 다음은 이제 아들 소식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들 어떻게 됐냐 좀 궁금하시고 오늘 또 댓글로 누가 문의를 주셨는데 아들이 이제 21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 이제 정시로 이제 대학을 지원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대학 입시 제도 자체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들도 좀 열심히 했고 또 성적도 그럭저럭 좀 잘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와서 좀 기대를 좀 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요즘 이제 20살, 19살, 21살, 20대 초반에 이 광주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무조건 인서울이다. 뭐 자기가 못 가서 그렇지 갈 수만 있다면 인서울 가겠다. 이게 그냥 깔려있는 그런 죄변인 것 같습니다. 인서울. 예, 그래서 정시 모집은 총 3개의 대학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 장에 5만 원. 가, 나, 다군. 총 3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3승, 1승 1무 1패, 1승 2패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총 3개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은 세 개 다 떨어지면 3패. 3패면 대학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삼수를 하든가 뭐 이제 취직을 하든가 군대를 가든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이제 대학교 입시 사이트 이런 게 너무 진짜 분석들이 진짜 잘 나왔어요. 너무 촘촘하게 잘 나왔더라. 이거 딱 보면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되더라고요. 아, 이거 되게 좋더라고. AI 데이터 분석을 요즘 이제 그런 기술의 시대가 됐는데 일단 아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2개의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지방거점국립대 이렇게 1개, 총 3개의 대학에 이제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적으로 갈 만한 대, 서울에 있는 대는 지금 성적보다 좀 약간 좀 상위 포지션 한번 좀 질러보는 대학이 홍익대, 동국대 이 정도 순서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문과입니다. 문과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순위 여기 이제 여기 중에 하나 그리고 전남대는 이 사범대학. 처음엔 간호학과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남자 간호사 이렇게 좀 해서 좀 하다가 이제 그 사범대 윤리교육 이쪽으로 이제 쓰게 됐습니다. 전남대는 곧 나올 것 같아요. 이달 중순 정도 되면 전남대는 먼저 발표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2월 초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몰라요. 이제 결과는 모르죠. 합격 통지서를 받아봐야지 합격이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될 수도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고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세 개 다 합격할 수도 있고 뭐 추가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이제 좀 골치가 좀 아파지죠. 인서울 간다면 집이 서울에 없죠. 그러면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가거나 아니면 원룸을 구하거나 남도 학숙 광주시 전남도에서 출자했던 남도 학숙 은평구와 동작구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여기가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이제 시설인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 하늘의 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돈들이 좀 들어가는데 원룸을 구해서 오피스텔 뭐 이런 걸 구해서 한다면 요 뭐 서울은 뭐 부동산이 후덜덜하다.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 또 학비 밥값 이런 거 하면 돈들이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정도 이제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좀 닥쳐온다. 근데 아들도 이제 요즘 애들이 서울 가서 대학을 가게 된다면 알바하든지 뭘 하든지 뭐 좀 고생을 좀 사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이제 고민들 항상 고민이 되죠.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또 집을 떠나서 나가서 자리를 잘 잡고 밥은 잘 먹고 다닐 건가 이제 이런 이제 선택적인 고민을 하는데 구독자님들도 많이 조언을 주셨거든요. 인서울과 지방 거점 국립대 6대4, 6.5대 3, 4, 7대 3 정도로 서울 가는 거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방대 가는 것도 다 각자의 강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이 정도 상황이고 결과는 이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이 시간 정도 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아들이 합격을 하나 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이거는 금방 합격하더라고요. 돈이 68만 원. 68만 원 들어서 운전면허 합격해서 어저께 전주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주 출신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제가 좋아하는 선수죠. 이 김병원 선수 야구 투수죠. 이 투구 폼이 이게 이렇게 이제 언더핸드로 하나요? 이렇게 던져서 그때 월드 시리즈에서 홈런 맞고 막 그런 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뭐 방송인으로 활동 많이 하고 제가 야구장 구경 갔을 때 야구장에서 김병원 햄버거집 있더라고요. 햄버거 장사를 했죠. 햄버거 가게 프랜차이즈 광주 일고 출신의 메이저리그 김병원 이 선수가 만들었던 햄버거 집이 몇 군데 있었어요. 광주하고 서울에 있었는데 다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폐업. 일단은 임대 시즌이 돌아왔는데 이거를 계속 고를 해야 될까 스톱해야 될까. 저도 예전에 장사했을 때 매장을 운영했을 때 임대 계약 시즌이 돌아오면 이걸 더 연장을 해 말아야 돼 그런 고민하거든요. 이 보증금 임대료 이제 그런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결국 햄버거 이 김병원 사실 생계형은 아니죠. 이거 뭐 사실 메이저리그에 평생 모을 돈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서민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제 프로야구 또 방송인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생계형이 아닌 그가 이제 매장을 이제 접었는데 일단은 접은 이후 고물가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리고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다. 요즘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쿠팡이츠 이런 거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영업 사장님들이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김병원 선수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배달 매출도 코로나 시기 대비했을 때 70% 가까이 줄어들었다. 매출을 줄어들었는데 나가야 할 건
많아졌다. 결국 장사가 안 되고 손해를 봤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기아 챔피언스 필드 그리고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매장이 있었는데 이거 2년 운영했는데 적자가 얼마? 2년 3년 운영했는데 적자가 2억 넘게 손해를 봤다. 예. 한때 이제 잘 나갔던 매장 하루에 200만 원 매출이 나온 데도 있다고 했어요. 서울에 청담동에서. 근데 지금은 매출이 반토막. 예. 그래서 이제 폐업을 했는데 일단 매장을 차리면 아실 거예요. 매장 하면 뭐 냉장고라든가 집기, 주방용품 이거 다 새 거로 사거든요. 이런 게 한 3, 4천 들어요. 근데 이거 한 2년 운영하고 예, 이제 중고 매물로 내놓잖아요. 그럼 얼마 받냐? 예. 한 100만 원? 예, 그 정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폐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것도 제대로 못 받는다. 거의 고철 수준에. 예, 그냥 헐값에 정말 피눈물 들여서 했는데 본전도 못 받고 나가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이 자영업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 그리고 이제 결국엔 불안해서 돈을 안 쓰는 그런 상황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갑을 좀 닫고 왠지 좀 조심하고 아껴 써야 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게 이제 경제로 보면 안 좋은 거죠. 막 흥청망청 술도 먹고 막 뭐 좀 즐기면서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경제는 좋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갈수록 이제 좀 다운돼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예. 63빌딩. 예. 서울 가면 63빌딩 한강 너머로 보이죠? 저 어렸을 때 63빌딩 하면은 로망이었죠. 한번 가보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63빌딩을 가본 일이 없네요. 한 번도 안 가봤네. 63빌딩? 안 가본 것 같아요. 예. 63빌딩을 지었던 건설사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신동아 건설. 예. 예전에 정말 대기업 건설사 잘 나가는 회사였죠. 신동아 건설. 이 회사가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여기 아파트가 파밀리에 전남도청 앞에 가면 파밀리에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제 신동아 건설에서 이 아파트 파밀리에 브랜드로 아파트도 짓고 있는데 계속되는 건설업 침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아 건설은 시공 능력이 58입니다. 이 중견 건설사인데 결국엔 돈이 없다. 유동성 위기다. 그래서 어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2001년도 한번 부도가 났고요. 2019년도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 또 5년 만에 또다시 이 법정 관리 늪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산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이 자금 사정이 안 좋고 유동성, 원자재값, 공사비, PF 대출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아파트 이제 대규모로 또 지었어요. 이 진주 파밀리에. 근데 미분양이 났어요. 화성 타운하우스. 그때는 좋았었죠. 근데 개발 사업이 PF 전환이 안 되니까 수십억 돈들이 묶여버렸다. 돈들이 안 돌아가고 있다. 부채가 428%. 이게 빚이 많다는 소리죠. 예, 그 와중에서 건설업계는 이제 신동아 건설처럼 이 IMF 이 제2의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맞먹는 부동산 불황이 또다시 찾아왔다. 이 건설업이 지금 아직도 이제 힘든 상황이고 올해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한국건설, 새천년건설, 남양건설, 해강건설, 남강토건 이런 이제 크고 작은 건설사 10여 곳이 부도가 났거나 법정관리 신청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좀 깜빡깜빡 불안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예,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건설, 실제로 한국건설 광주 이제 현장 여러 곳 내놨는데 이 한국건설이 광주 사업장이 지금 짓다가 스톱된데 멈춰선 곳들이 4개가 있습니다. 이 광주역 한국아델리움 여기 오피스텔이죠. 예. 그다음에 궁동의 뉴시티 한국아델리움, 수기동 광주공원 옆에 한국아델리움 오피스텔이에요. 산수동의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더힐 이거 아파트입니다. 총 4개 현장이 있다가 이 한국건설이 작년 한 10월 정도에 법정 관리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이 사업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허그에서 계약자들한테는 돈들을 다 돌려줬어요. 계약금 돌려주고 중도금도 돌려줘서 먼저 돈을 돌려줬고 나머지는 대위 변제 이 금액 이제 이것도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작년 이제 5월부터 이제 공매를 들어간 겁니다. 공매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서 말했던 이제 4개의 사업장 중에서 하나 팔려서 하나 아파트 산수동 아파트 무등산 아델리움 요것만 팔렸습니다. 이 공정률 25%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그래서 SM 스틸이라는 곳에서 이걸 샀고 나머지는 안 팔렸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광주역에 있는 한국 아델리움 거의 이제 여기는 한 80%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거의 다 공정률이 진행된 곳인데 처음에 1차로 나왔을 때 420억.
근데 이게 8번까지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327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00억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지역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의 한 단면을 보내주는 이 사연입니다. 이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여기도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 보증공사, 이 매물이 이제 많으니까, 이런 이제 사고 현장들이 많으니까 이제 물건들 현장들이 나온 게 많아요. 돈 있는 쩐주들 입장에서도 조심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햄버거 안 사 먹는 것처럼 부동산 선별하는 이 사업자들, 시행사들도 골라서 정말 돈 되는데, PF 대출이 나와서 돌아가는데 미분양이 안 될 때 이런 것만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광주 전남의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끌미끌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